어제 뉴스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에게 30대에게 법정 최고형. 그래서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이트클럽에서 A씨와 B씨가 정확히 A씨는 남성이고요. B씨는 이게 정확치는 않은데요. 하여튼 느낌에 A씨는 남성, B씨도 남성, C씨는 여성인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 여성이 정확치는 않지만 이게 느낌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에 데려달라고 하자 A씨가 차를 몰았다.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요. 새벽 5시니 껌껌한 상태였죠. 쓰러졌는데 이번에 나 걸리면 징역형 받는다. 내가 비용 다 될 테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그래. 라고 아마 친구한테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했던 여성한테는 절대 신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고로 사망했는지 두 번째 사고로 사망했는지는 명확치는 않은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119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운전자 신고해 갔고요. 그런데 B 씨는 내가 운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운전했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운전자 자기가 운전 안 하고 자기가 운전했다 거짓말하면 나한테 들통도 안 와요. 경찰에 조사할 때 몇 번만 조사하면은 금방 들통 납니다. 뽀록 납니다. 그건 예. 결국은 조사받다가 그 다음날 사실은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A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밝혔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선 A는 음주에서 사람을 충격해서 결국 죽게 했죠. 음주 사망사고죠. 이게 언제냐면은 지난해 12월 10일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적용됐죠. 하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때도 역시 특가법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1년부터 30년까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취 상태였으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만취 상태였으면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음주 사망사고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운전해놓고 자기가 운전 안 한 것처럼 그냥 가버렸은 게 뭡니까? 뺑소니죠. 그래서 사망뺑소니입니다. 음주운전 사망뺑소니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운전했다고 한 사람은 사망뺑소니를 도운 거죠. 예, 사망뺑소니에 결국은 방조범이 된 거죠. 그래서 운전한 사람, 운전해서 사고를 냈던 음주운전에 사망사고를 냈던 사람은 그 전에도 그런 전과가 있었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15년도에도 동승했던 여자친구한테 네가 운전한 걸로 해라라고 했던 전력이 있고 아주 괘씸하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말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니까 무기징역이 없어요. 음주 사망사고는. 그런데 사망뺑소니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치게 해놓고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사망했느냐 아니면은 사망한 상태에서 도망갔느냐 그것이 논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고를 내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게 병원에 가기 전에 사망했는지 병원에 가서 사망했는지 결국 내가 사고를 해서 사망케 한 거죠. 예. 물론 정확하게 해서 사망케 하고 뺑소니 친 경우하고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치상 뺑소니라 하더라도 그때도 1년 이상의 1년에서 유기징역형, 1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벌금은 윤창호법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지만 예전에는 500만원에서 3천만 원까지죠. 근데 저런 벌금형은 관계없고요. 일단 저 사고는 최고 징역 30년까지 가능한데 사망 뺑소니가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뺑소니 친 다음에 사망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30년이 뭐예요? 거기다 경합범 가중하면은 징역 45년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징역, 음주 수치에 따라서 징역 36년을 할 것이냐, 37년을 할 것이냐. 여하튼 간에 경합범 가중 안 하나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징역 6년 해놓고, 그러고서 법정 최고형이다? 이건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받아 쓴 건지, 아니면은 기자가 자기가 생각할 때 여태까지 이렇게 징역 6년까지 선고되는 거 못 봤는데 징역 6년이면 자기가 본 것 중에 최고라고 했는지. 이건 잘못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망 뺑소니를 적용하면은 무기징역이 가능한 거고요. 부상 뺑소니에 음주, 사고, 뺑소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한 징역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요. 그 CC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 여기 수치 나오네요. 0.168%였다. 0.168%. 0.168%에서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은 그럼 특가법, 윤창호법이 지금 그것이 적용될 거고, 운전할 수는 있었다. 운전하는 좀 지장은 있었지만 완전히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마시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CC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CC, 즉 나 집에 데려다 주세요 했던 사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C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거 항소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CC가 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럴 때 대리운전 불러서 나 데려다 달라고 얘기한 건지, 나 택시 태워서, 나 술 많이 취해서 택시 태워서 나 데려다 달라고 그런 건지, 또는 나 술 별로 안 취했어. 괜찮아. 그래서 탄 건지, 이 부분이 모르죠. 근데 이 부분은 음주운전 방조가 되려고 그러면 단지 술에 취해서 운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차에 탄 거, 그것만으로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찰은 직장 상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 내가 뿌리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뿌리칠 수 없는 사람이 나 태워줘라고 요구하든가, 나 태워달라고 부탁하든가, 그럴 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용하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정규 지침을 내렸어요. 그건 경찰적 지침이고요. 그거 갖고 방조죄가 될까요? 방조죄가 뭔가요? 방조라는 게 뭔가요? 방조는 도와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나 너무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든다, 아들아, 내가 너 나 때문에 20년 동안 나 수고하는 너무 힘들구나,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나 너한테 고생시키기 싫다,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 약을 좀 달라 그런다든가,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약을 좀 제발 부탁한다 해서 그거를 눈물을 갖다 머금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다든가, 또는 나 여기서 아파트 뛰어내려야 되겠다, 나 좀 이렇게 올려다오, 그래서 어머니가 뛰어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다든가, 뭔가 도와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건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럴 때가 방조죄죠. 지난번에 한강에서 어떤 무슨 단체에 무슨 연대인가 거기에 단체가 난 한강에 투신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예고하고 방송 기자들이 가서 찍었어요. 그때 왜 안 말렸느냐? 안 말린 것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난간위에 올라가도록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뭔가 도와준 게 없고 단지 옆서 찍고만 있었던 거, 그 자체는 자살 방조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래서 둘이 같이 한강에서 둘이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하나 살은 사람이 그게 자살 방조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살하는 그냥 놔둔 거는 방조죄가 아니에요. 방조, 그냥 놔뒀다. 일반적인 방조하고 방조범하고 다릅니다. 다만 같이 죽자 그래서 그래 너는 번개탄 준비해와, 그래 나는 저기 모텔방 예약할게, 서로 역할 분담해갖고, 그래서 번개탄 가져온 사람을 번개탄 피웠는데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그럼 번개탄을 갖다 준 거, 그게 도움을 준 거죠. 그럴 때가 방조죄입니다. 지금 이 사고 뉴스만 보면은 과연
술에 같이 술 마시다 나 집에 데려다 달라. 그것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서 징역유월에 집행유예 2년? 네,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과연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될 것인지 저기는 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기름 없어요? 기름값 제가 대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줬어야 돼요. 단지 나 태워주세요라고 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못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지금 거론하는 거는요. 인천공항 고속도로 여배우 이철호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가 사망했잖아요. 그 사건 음주 0.1% 이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국가서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22일, 23일쯤에 경찰 넘기고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텐데요. 그때 그 남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금 술 마시고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고 탔다고 그러면 과연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조사해서 입건할 거예요. 근데 과연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것인지 그게 또 이제 아주 첨예한 언론의 관심이죠. 네, 그거는 제가 2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술 마신 사람한테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나 좀 태워주세요라고 한 거 그것이 음주운전 방조가 되려면 단지 태워달라고 한 것만으로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